자, 2017년 서울시 7급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2017년 문제, 서울시 문제는 다소 지역적인 문제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보시면 문제 꽤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주민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요하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맞고요.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다른 주민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 제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소송 중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 소를 취하거나 화해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무 관련들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하는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관할을 하고 있고, 소송 제기 기한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죠. 네,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요. 권력 구조에 대해서 시각 중에 성장 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토지의 가치와 개발 중심으로 이어진 내용으로 해서 성장 기구론이 제기가 되었죠. 네 번째 보시면 바크라와 바라츠라는 학자는 아마 행자학 공부하시면 다 아실 텐데 무의사결정이론 나왔죠. 얘는 이제 신엘리트론이죠. 성장 기구론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복수 정답이 됐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지방 공무원의 종류와 그 예시가 잘못 연결된 건데, 잘못 연결된 것은 일단 그 특정직 지방 공무원, 특정직 지방 공무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소방 공무원 이제 없죠. 소방 공무원 없어요. 다 국가직 전환이 돼서 그래 복잡된 거고요. 그 다음 1번하고 3번은 맞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4번이 정답이었는데 정무직 지방 공무원 했는데 정무부지사는 정무직이 없어. 왜냐면 부단체장 직급에서 이 정무직이 되는 게 서울시 부시장들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네 번째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 중에 중층제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국가 이 기초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관계 유지 가능해서 사실은 중간에 이런 이제 광역지자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업무 수행의 신속성 확보는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초 단층제인 경우에는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층제 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광역지자체가 있으면 신속성이 좀 어렵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왔죠. 중층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업무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때는 이렇게 업무 수행이 지연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문제요. 다음 등 지방자치법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가 아닌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아마 이번에 2022년 군무원 시험에 국어에서 어렵게 나온 게 있는데,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 구분한 문제였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 근거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없고요. 나머지 이 기구들은 다 들어있죠. 여섯 번째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론 문제라보다는 행정학 문제, 행정학 저희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건데, 이 민간투자유치죠. 민간투자유치인데, 민간투자유치는 이 단어 쓰는 순서가 처음 들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단어 쓰는 순서 어떻게 되죠? 얘는 시간의 순서, 시간의 순서예요.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는 다 동사예요. 동사고, 주어는 민간이에요. 주어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BTO 방식. 그 다음 읽어볼게요. 순서대로. 사회 기반 시설 준공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럼 먼저 빌드 했죠. 사회 기반 시설을 지었단 말이잖아요. 민간이 지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가지고 있죠. 만약 T가 되려면은 그 다음 트랜스퍼거든요. 단어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는데 국가로. 근데 이게 없죠. 그때 가지고 있기 때문에 BO가 되겠죠. BO. BO는 BL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 기간 만료 시에 시설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시킨다 했죠. 트랜스퍼가 시간 순서는 가장 뒤에 있죠. 그래서 뭐 BLT나 뭐 BOT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탈락. 두 번째요. BTL 방식. 민간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했죠. BTT 트랜스퍼 맞고요. 마지막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이 사업 시행자의 관리 운영권을 사업 시행자가 다시 임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운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TO가 되겠죠. 오퍼레이터죠. 세 번째, BOT 방식. 사업 시행자가 사회 기반 시설 준공, B는 맞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권 이전해죠. 이전은 트랜스퍼잖아요. T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설을 다시 임대해 주는 거죠. 시설 임대해서 투자비를 해소한다. 그래서 BTL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BO죠. 사업 시행자가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그대로 BO, on이죠. 그리고 오퍼레이트, 가지면서 그대로 운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영어 단어가 주어 동사고요. 그리고 주어는 민간이에요. 그래서 시간 순서를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었고요. 7번째 문제요.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이게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해견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견도 개시 50일 전, 국가는 언제죠? 120일이고요.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편성한 다음에. 그 다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우리 국가 행정학에서 재무 파트에서 국가재정법 내용 똑같죠. 그래서 설치 못하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15일이고요. 시군구 및 자치구에는 회계연도기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개월 전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거 가지고 아마 출제한 것 같아요. 날짜가 안 맞죠. 자, 수정예산은 역시나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죠.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정부하고 국회랑 관계 똑같죠. 자, 정답은 3번이고. 8번째 문제요. 재산세를 부가 징수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얘는 또 뭐 그거죠. 얘 묻는 거죠. 취례소비, 주자담소득 등재. 요거 한번 써면 끝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 같은 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못하죠. 자,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세예요. 시군세기, 오른쪽에 세로로 있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부과 못하고요. 세종이나 제주는 이때 기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에서 둘 다 부과하고요. 그리고 유성구는 구세가 맞죠.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9번 문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스킵을 하시면 돼요. 서울시에서 냈던 문제긴 한데, 서울시라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너무한 문제였어요.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거 세입 예산일 기준으로 세금, 한마디로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되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2007년 기준으로 이게 또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특별한 항목이 되게 큰 게 아니라, 이 뭐 부동산 지방엔 특히 이제 재산 관련 항목으로, 재산 관련의 소득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경기에 따라 많이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는데 이걸 갖다가 2017년 기준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긴 한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10번째요. 아르슈타인이 주장한 주민행정 참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제가 앞선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가지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비참여, 큰 카테고리는 형식적 참여,
그리고 실질적 참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가 뭐라냐면 MT 뭐 ICP 뭐 이렇게 기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 자, 그래서 아르슈타인은 주민 행정 참여 단계를 8가지죠. 8가지. 그리고 의무와 정보 제공은 주민 행정 참여에서 비참여 수준의 형식적 참여죠. 이제 여기 해당하는 I랑 P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주민 권력적 참여에는 시민 통제, 권한임, 협력. 우리가 MTICP 그리고 PD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주민 권력적 참여에는 통제 PDC요. PDC. 통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권한임 들어오고요. 파트너십 들어오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문제가 정답 한 번이고요. 그리고 아르슈타인은 주민 행정 참여 강유행을 영향의 정도에 따라 비참여하고 형식적 참여, 뭐 실질적 참여 혹은 뭐 권력적 참여 이렇게 하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 세 가지. 정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겠죠. 세 가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근데 제가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죠. 비참여에도 조작보다는 이 교정이 좀 더 그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형식 참여 안에서도 정보 제공보다는 상담보다 효율가 더 높고, 그 다음에는 권력적 참여 안에서도 대등 협력이 권한이 이미 대등 협력보다 높고 자주 관리가 가장 높은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8가지였어요. 자, 11번 문제요. 다음 중 쿨리 독트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지방정부하고 주정부의 관계를 묻는 거였죠. 그래서 쿨리의 독트린은 지방정부 자치가 절대적이다. 그래 준위를 앗아갈 수는 없다는 원칙 맞고요. 그래서 1871년 디트로이트시하고 미시건 주,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시가 이제 지방정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나온 견해가 맞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 독트린이 대부분 채택이 안 됐고, 딜런의 원칙하고는 이 상반된 의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신 것처럼 딜런의 원칙은 지방정부, 주정부의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원칙에 해당하죠. 정답은 4번이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12번 문제는 뭐 지방자치 재정의 우정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원칙을 뭐 출제자가 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자, 보편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건정 재정의 원칙, 장기적 재정 안정의 원칙, 재정 질서 유지 원칙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정답은 고르는 게 쉬웠죠. 왜냐면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지방 재정 운영의 조화 원칙인데 해놓고, 우리 지방자치 관련이잖아요. 지방자치 관련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국가 시책 및 국가 정책 시행 우선해야 된다. 자, 이게 안 맞죠. 애초에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어떤 그 원칙과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이고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3번 문제요.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지방재정부 그대로 문제였는데, 행안부 장관은 자력으로 재정 이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판단되면은 긴급 재정관리단체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자, 의견을 들어야기 때문에 얘가 틀렸어요. 정답 1번이고, 얘는 여러분들 뭐 그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거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파트 기본 강의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게 침입적인 거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을 다 듣게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14번째 문제예요. 14번째 문제는 사실은 뭐 행정학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시민 공동 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민하고 정부랑 함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 공동 생산 논의는 큰 정부, 큰 서비스 실험보다는 작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같이 하는 거죠. 작은 정부, 큰 서비스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체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요. 대부분 낮아. 그래서 관심이 크게 없어요, 특히. 그래서 지방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뭐 지방자치가 전제되었다, 이건 그냥 좀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어쨌든 투표율이 낮고요.
지방자치단체 사항은 이런 긴급 상황에 지방의회 의견 안 거치고 선결 처분할 수 있죠. 물론 상호에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선결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재정 자립 또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비중이 아니라 분자에 들어간 건 그냥 자주재원이죠. 재정 자립도이기 때문에 자주도가 위에 그 용도 제한이 없는 지방교부세 같은 걸 합한 비중을 말하죠. 네 번째, 자치재정권 인정이 되긴 한데 조례로서 독립적인 지방세목 설치 못하죠. 지방세 기본법에 있어요. 법률 개정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는 16번 문제인데 16번 문제는 광역행정에 있어서 관할구역 다양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여러 관할구에 거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거쳐서 함께하는 게 광역행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나 관악구, 영등포구 셋이서 같이 뭐 관광이든 아니면 교통이든 이런 하나 업무를 한다 해볼게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많아요. 예를 들면 보면 관할구역 다양화를 했으니까 여러 지자체가 걸쳐 있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권한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죠. 각 지자체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죠. 너무 많은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버리면은. 그래도 일부 지역에는 뭐 서비스가 제공 안 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지역 계획의 결여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해당 관할 그 각각의 지자체마다 각각의 계획이 있을 텐데 이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역적 차원에서는 계획은 좀 부족해질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정답이 될 텐데 신지방 분권화를 했는데 이 광역 여러 개 지자체를 다 이렇게 조정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 집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광역 행정으로 해서 뭐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런 걸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권한이 많이 뭉칠 수밖에 없겠죠. 관할구역이 많을수록.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17번 문제요. 티브 가설이죠. 너무 많이 나왔죠. 티브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반로한 투표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비슷한 걸 제공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이 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죠. 그러면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가장 큰 문제 이거죠.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이제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세금은 보통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사진 약자죠. 세금은 거의 안 내던가 아니면 조금만 내는데 복지 서비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서 나는 이제 세금을 가지고 지방세를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세금은 적게 내고 행정 서비스를 많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가 되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18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좀 지엽적인 문제였는데 프랑스라 설명해놨고요. 목적조합이란 말이 나요. 목적조합은 독일 이야기예요. 독일 이야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째 문제요.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수단을 협조적인 참여, 감시적인 참여, 권력적 참여를 했는데 주민 권력적 참여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는데 주민 직접 참여 제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민 권력 참여예요. 그래서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제, 그리고 주민 발의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권력적 참여가 맞고요. 자, 그리고 주민 옴부즈만 제도인데 옴부즈만 제도는 주민 감시적 참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리고 20번인데 20번 문제가 저는 제 생각에는 출제를 좀 잘한 문제 같아요. 지방교육자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별 차이예요.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본질적인 요소인 교육 사무의 지방 분권.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지 말고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해라. 지방이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교육 자치를 시행하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 분권이란 주민 참여 및 정부의 중립성을 균형 있게 강조돼야 한다는 관점은 그래서 지방 교육 자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똑같은 그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제공하자. 하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랑 같죠. 지방 교육 자치 일환을 하고요. 두 번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의 전문성, 자주성이 특히 중요해요. 전문성 관점 이런 거, 예를 들어 시도지사가 이 지방교육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분리형이 유리한 제도를 주장한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교육감을 따로 선거를 선출하잖아요. 시도별로. 네, 그래서 교육행정기관의 자치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는 완전 분리가 돼 있어요. 독립이 돼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안 됐으면 시장이 막 개입하겠죠. 교육 사무에 대해서도. 교육 잔치 관점이고요. 그리고 디귿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을 했죠. 행정기관에부터 간섭.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지방교육청이 되겠죠. 예를 들면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간섭 부분을 부터 독립한다고 되어 있죠.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교육을 해야 된다. 그 교육 현장에서 이 또 독립 그 자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주체의 자치죠. 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도 좀 굉장히 좀 그 지엽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문제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울시 2017년 서울 7급 문제 풀어드렸고요. 일부 문제는 좀 굉장히 지엽적이긴 했어요. 뭐 18번 문제 좀 지엽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어디였었죠? 그 세금, 지방세 요거 9번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엽적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뭐 서울시에서 별도로 이 일반 행정직률 기준에서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안 나오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17년 서울시 7급 문제 풀이드렸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